꼭 붙여봐라. 이 습관이 결국에는 긍정적인, 그 순간적으로 이런 말을 할 때, 그 순간만이라도 긍정적으로 이 내용의 흐름을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천하라고요? 말할 때, 그리고 혼잣말 할 때, 상대방 말할 때, 그리고 내가 자기 전에 일기를 쓸 때도 이런 식으로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글을 쓸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를 제가 이제 상담할 때도 코칭할 때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도 연습도 하고 했지만 저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레슨 자입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성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되게 쉬운 방법인데 중요한 건 이 방법을 어디서 좀 들어서 실천을 하려고 하면 근본적인 원리를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효과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르고 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되뇌이다가 별 효과가 없이 그냥 이제 지나갈 텐데 이게 어떤 원리로 어떤 효과가 나는지 알고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꾸준히 하기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더 잘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한번 끝까지 한번 잘 보시면 분명히 어떤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부정적인 성격이 안 좋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이게 왜, 뭐 때문에 안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 부분,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안 좋겠지만 오늘은 이제 심리, 이제 어떤 치유 관련된 그리고 또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에 좀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유발시키죠. 그러니까는 이제 뭐 긍정적인 스트레스도 있지만 너무 이제 부정적인 성격에 의해서 나오는 스트레스들은 어떤 그 유의미한, 그러니까는 의미 있는 어떤 뭐 긍정적인 발전적인 그런 스트레스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나를 좀 피곤하게 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안 좋죠. 또 중요한 거는 부정적인 성격이 너무 강하면 어떤 그 꿈,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장애물이 됩니다. 심적 장애물이 되죠.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아 이거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거야 하면서 뭔가 발목이 잡히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또 기본적으로 대인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성격인 사람들이 이제 대인관계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이제 형성되는 뭐랄까요 분위기나 어떤 반응들을 보면은 별로 사람들이 부정적인 성격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좀 안 좋아하는 그런 현상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성격인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좀 자주 잘 모이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벌어지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는 긍정적인 성격인 사람들은 뭘 해도 일단은 뭐 가능하고 즐겁고 뭔가 좀 설레고 뭐 행복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이제 보여지게 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어떤 그 본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만 좀 짚어드리자면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성격이 좀 힘들다. 그래서 스스로도 내가 이런 성격이 부정적인 걸 알겠지만 좀 나도 변하고 싶은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꽤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담을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이 부정적인 성격이 형성되는 원인과 이 뿌리들이 좀 다 다른데 좀 깊은 뿌리가 있는 분들은 무의식을 직접적으로 좀 변화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뭐 바로 변할 수는 있지만 굳이 상담을 받지 않아도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만으로도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연습을 꼭 한번 해보세요. 이 부정적인 사람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모습도 있겠지만 일단은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먼저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심리적인 부분 얘기 드리면서 이 분들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까지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부정적인 사람의 세 가지 유형을 보자면 처음에는 이제 심하게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좀 묘하게 부정적인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김 빠지게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느낌의 강도 차이에 좀 다른 그런 느낌을 좀 느껴지실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을 제가 좀 크게 좀 나눠봤는데 이 유형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사람들은 뭐만 하면 불신, 불평, 불만을 되게 쉽게 나타내는, 표현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투덜이 뭐 좀 귀엽게 표현하자면 투덜이 같은 성격일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 게 뭐 본인의 어떤 뭐 재미삼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게 또 너무 많이 반복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조금 좀 피곤해지고 분위기를 다 같이 이제 뭔가를 하려는 분위기가 좀 흐름이 끊기면 조금 이제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장난이고 농담일지라도 이제 뭐만 하면은 이렇게 투덜투덜대는 불평, 불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이런 성격들은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런 이제 반응들을 보이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뭔가 이제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일수록 이런 것들이 불평불만이 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뭐 이제 내가 보기에는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그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쉽게 보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세상에 완벽한 게 존재할까요? 사실은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존재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존재가 안 돼요.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죠. 그럼 불완전한 존재가 만든 것들이 완전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죠. 완벽할 수가 없죠. 불완전한 존재들이 만들었으니까. 또 원래 세상에는 완벽한 것, 완전한 거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상상만으로, 생각만으로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사실 그런 이제 간격 때문에 우리가 더 발전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장단점이 있을 뿐 이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만 볼 줄 아는 사람은 그게 완벽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단점만 보이는 사람은 다 이제 불만족스러운 거죠. 두 번째 묘하게 부정적인 사람은 좀 시니컬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 뭐 듣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항상 이분들은 비교를 해요. 어디는 이렇고 저긴 저런데 여기는 왜 이러냐 이런 느낌들 아시겠죠? 그래도 1번보다는 좀 뭐랄까요? 뭐 낫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1번은 그냥 막무가내로 이제 다 불만족스럽고 불평을 하는데 2번은 그래도 이유는 있습니다. 다행히도. 근데 중요한 건 그 비교를 항상 한다는 거죠. 비교로 인해서 불만족이 나타나는 거예요. 1번은 완벽주의에 따라서 불만족이 나오는 거고. 근데 2번이 뭔가 좀 일리가 있게 이유를 대서 얘기를 하지만 이분들의 특징은 중요한 건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고 그냥 이건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건 안 되고 안 되고 뭐 어렵고 이거는 안 돼, 불편하다. 뭐 불만족스럽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무리 이유가 있고 일리가 있더라도요. 사실은 아까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안 되는 이유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불만족스러운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생각이 좀 많아요. 생각이 많은데 그 생각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부정적으로 안 될 생각들만 주로 하다 보면 그게 점점 안 될 이유들이 두꺼워집니다. 두터워지고 그게 내면에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요. 내면의 감옥. 실패의 감옥입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 그런 실패의 감옥을 갇혀가지고 본인이 그냥 그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여력과 할 만한 의지나 이게 전혀 안 나와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태가 점점 돼버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김 빠지게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얘기 다 들어. 다 동의하는 것 같아. 별 반응이 없어. 근데 뒤에 가서 딴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은 그래도 앞에서는 얘기는 해요. 근데 3번은 아무 말 없어. 근데 뒤에 가서 야, 저거 안 되는 거야. 야, 저거 어려워. 이렇게 그것도 나긋이 속삭이는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으시죠? 자,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럴까요? 이 사람들은 음, 더 이제 좀 이제 무거운 느낌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약한 심리가 좀 많습니다. 나약한. 뭘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를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나약해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혼자 중얼거리거나 혼자 속삭이거나 딱 뒤에 가서 딴 얘기하거나 뒤에 가서 뭐 다른 사람한테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김 빠지는 이유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얘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 혼자 생각에 갇혀가지고 그냥 뭐 수긍하는 척 하다가 딴소리 하니까 얼마나 김이 새겠어요. 게다가 그래도 1번, 2번처럼 앞에서 같이 얘기를 하면 그나마 서로 생각하고 뭔가 조율을 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기회조차가 없다 보니까 그냥 뭐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좀 난감하고 좀 힘든, 난해하고 또 심각한 이제 그런 유형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까 감옥을 가두지만 이 사람은 아예 그냥 이미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 있다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가장 어렵죠. 자,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크게 세 가지 유형을 제가 좀 나눠봤는데요. 이 사람들이 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 방법을 좀 알려주시고 잘 설명해 주시면 그 사람들도 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그런 성향이 있다면 본인이 실천하시면 되겠죠. 자, 이 모든 거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건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내용은 아닐 겁니다. 되게 익숙할 수도 있고요. 어디서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보긴 했지만은 그게 왜 그런 도움이 되는지 내 내면의 깊은 원리를 잘 모르시고 있기 때문에 활용이 잘 안 됐던 거죠. 제가 한번 그걸 설명 한번 더 드려보자면 아마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걸 꼭 현실에서 좀 의지를 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좀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겁니다. 두 단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요
코칭, 컨설팅, 심리 상담에서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스킬이라고 하면 스킬이죠. 이 단어가 왜 중요하고 왜 단번에 그 성격을 바꿀 수 있고 긍정적인 그런 힘을 발휘하냐면, 기존에 부정적인 성격이다, 부정적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그걸 안 좋고 나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야 억누르거나 피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만 대처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강해집니다. 더 반발심이 일어나서 더 세져요. 사실 그거를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만들려면 뿌리부터 다뤄야 되지만, 이제 전문가가 아니고 심리에 대한 그런 상담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안 하려고만 하는 게 일반인들이 주로 많이 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원리를 좀 말씀드리자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억제하거나 억누르면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의식적으로 엄청나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냥 확 눌러버리면 눌려 있긴 하지만 사라지는 게 아니어서 계속 그 깊은 내면에 누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거를 건드리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나 말을 딱 듣게 되면 갑자기 내가 억눌려 왔던 그런 부정적인 성향이 확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에 대한 임시 방편은, 이게 어떤 대안적인 방법으로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단어는 이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부정하면 얘들이 더 이렇게 막 강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겁니다. 먼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인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나올 말은 뭐예요?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 긍정적인 방법이 뒤에 따라오는 거죠. 긍정적인 방향성의 말들이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거 말고도 엄청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걸 부정하지 마시고요. 그래, 그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방법, 더 발전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전환시키고 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이런 습관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을 때도 내가 생각이라든지 혼잣말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전에 일기라도 이런 게 지금 문제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뒤에 쭉 여러 가지 써보는 거예요. 물론 단번에 정말 명쾌한 해답이나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찾으려고 또 힘들게 고되게 막 그 고생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지금 당장 답을 못 구하더라도 혼잣말로 내 귀에 들리듯이 나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할 수 있는, 잘 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이 뇌가 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뇌가 그 내용을 입력을 하면 이 안에서 스스로가 또 정리가 돼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습관화해서 혼잣말이라도 되새겨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내가 뭔가 좀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냥 의지를 내서 의도적으로 내가 이런 것도 힘들어 라고 푸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어떻게 잘하면 좋을까라는 말만 붙이시더라도요,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요, 그냥 푸념만 했을 때는 그냥 들어주고 그냥 위로해줘요. 아예 잘 될 거야. 근데 내가 이 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만 이것만 붙여 상태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반응이 태도가 달라집니다. 귀 기울여 듣게 되고 같이 고민하게 돼요. 왜? 내가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나도 뭔가 얘기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상태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 이 관계에서 사람들이 좀 그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호전적이게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제가 부정적인 사람들의 세 가지 유형 정리했죠. 심하게 부정적인 사람은 완벽주의에 따른 불만족, 묘하게 부정적인 사람은 비교에 따른 불만족, 그리고 김 빠지게 부정적인 사람은 나약함에 따른 불만족의 현상이 있다. 그래서 이런 성향과 성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두 단어가, 평소에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특히 이런 불만족스러움에 따른 어떤 얘기들을 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꼭 붙여봐라. 이 습관이 결국에는 긍정적인, 그 순간적으로 이런 말을 할 때 그 순간만이라도 긍정적으로 이 내용의 흐름을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천하라고요? 말할 때, 그리고 혼잣말할 때, 상대방 말할 때, 그리고 내가 자기 전에 일기를 쓸 때도 이런 식으로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글을 쓸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를 제가 이제 상담할 때도 코칭할 때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도 연습도 하고 했지만 저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게 있더라도요, 분명히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어를 꼭 연습을 하시고요. 이 단어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 사실은 머리도 좋아져요.
창의력이 개발이 되고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도 이 단어만으로도 발달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어떤 문제와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현실적인 변화와 뭐 돈도 잘 벌 수 있겠죠. 이 사고방식을 탑재가 되면. 그래서 꼭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을 드리는데 항상 좀 아쉽습니다. 제가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또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오늘 못 알려드린 걸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 이따 구독 누르면 까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 듣고 바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다음에 오늘 한 거는 뭐 1%도 안 되니까 다음에 또 꾸준하게 제가 여러분 변화될 수 있는 좋은 얘기들, 방법들 한번 얘기 드릴 테니까요. 꼭 다 챙겨 보시고요. 여러분 인생과 삶이 꼭 변화되는 게 이제 발전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를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